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면을, 이른바 체제전쟁으로 그렇게 요약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어제 대전에서 그제 보여준 그런 최대 규모의 인파를 보면서 그것이, 탄핵의 그 사유를 다 탄핵을 하는, 탄핵 사유를 탄핵하는 그러한 성난 그 군중의 결집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우선은 제일 중요한 시각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엄청난 그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이 이 정말 처절한 그런 체제 전쟁과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보든창이라는 분 얼굴 한번 보시죠. 이분이 고든창이라는 인물인데요.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정치평론가입니다. 어, 친이 중국계이고 이제 모친이 스코틀랜드계 사람인데요. 이 고든창이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중요한 보수 정치 행동 그 이 모임에서 아주 그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얘기를 꺼낸 그런 내용이지만 또 이 미국의 정치판의 거물 인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과 공유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정치 행동회의, 미국 CPAC에서 환호받은 트럼프, 싸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미국의,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수 이벤트, 한국 관련 발언도, 일기 책사 배넌, 중국 개입, 한국 위기, 트럼프가 상황 정리되면 조치할 것이다. 이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 간부 좌파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를 좀 확대해서 여러분 같이 보시죠. 행사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발언도 다수 나왔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북한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해치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축출하려 한다면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는 더 큰 안보 도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또 CPAC 집행부 소속이면서 미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인사인 고등창 변호사는 한국의 좌파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찬성 그 움직임들의 어떤 본질을 꿰뚫는 그런 한마디를 했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고든 창,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한국의 좌파 진영이 윤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은 지금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두 달 반 동안, 두 달 가까이, 두 달 반 뭐 이상이죠. 두 달 20일 동안이네요. 두 달 20일 동안에 벌어진 일의 그 핵심은 뭐냐?
그것은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사 여러분 계속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던 한국계 인사인 모르스 단, 이분은 또 뭐라고 했느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강탈당하고 파괴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22일 그날 연단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고든 창 변호사를 불러일으켜 청중에게 소개하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한다 라면서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든 창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공식 만찬에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 속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위기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트럼프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행사에 참석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학의 대가 그러면 예전에는 쌍두마차 그래서 서울대의 김철수 교수, 그 다음에 경희대의 허영 교수 이렇게 두 분을 얘기하곤 했었는데 김철수 교수는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 계십니다. 헌법학의 태구. 이 지금 헌법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 그 헌법학 교수 또는 법조인들, 이 허영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한 또는 허영 교수의 직접 제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허영 교수를 조선일보의 김윤덕 선임 기자가 전격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얼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영 교수. 본인이 쓰신 한국 헌법론이라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체적 진실규명 없이 선고를 한다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변론이 끝났다고? 그리고 선고를 준비한다고?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헌재라는 것은 헌법을 받들고 헌법을 지키고 그런 것이 헌재인데 헌재가 오히려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보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증거력이 없는 진술을 증거로 채택을 했다. 피고인이 증인 신문하는 것을 막았다. 즉 여기서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하는 건데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가령 거기에 무슨 장성들이라든지 또는 국정원 1차장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누구가 됐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형사재판 받을 때 이재명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증인들에 대해서 직접 피고인 이재명이 신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문하는 것을 곳곳에서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어긴 곳이 10가지가 넘는다. 이건 지금 허영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진행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글쎄 헌법재판소 법을 위법한 사유가 10가지가 넘는다. 그럼 이게 이제 메인 타이틀로 뽑힌 대목인데요. 홍장원 메모, 곽종근 회유 의혹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뒤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선고를 한다고?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내란이라고? 국가 긴급권 남용으로 봐야 한다. 만약 남용으로 봐야 한다면 그것은 내란죄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긴급권을 너무나 서둘러서 썼다. 뭐 그 정도인 것이지 그걸 내란으로 엮는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헌문란. 이건 민주당 책임이 더 큰 것이다. 이 내란과 국헌문란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국토를 참전하거나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 국헌문란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허영 우리나라 헌법학의 어부이신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정파성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란 혐의에 대해서 어쨌거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려면 실체적 진실 규명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실체적 규명 없이 선고를 한다고? 그러한 헌재라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는 것을 그런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도 대부이신 허영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힘이 실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아주 가막힌 일이 있어서 이거는 야 정말 인면수심이라더니 이렇게도 하는구나. 짬짬이라더니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니 좋고 매부 좋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둥지 털어 군불 때 오라더니 이게 민주당하고 공수처가 이런 관계였어? 라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를 보여드리죠. 윤석열 구속의 대가라고 야당이 공수처 수건 풀어줄 법안을 냈다.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발의를 한 논공행상 논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마디로 공수처를 2배로 뻥튀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력, 정원. 지금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 직원 20명인데 그렇게 해서 60, 85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검사 25명을 검사 50명, 수사관 40명을 수사관 60명, 직원 20명을 직원 40명으로 정확하게 2배 뻥튀기. 그 다음에 공수처 검사 임기, 지금은 임기 3년, 3회 행정 연임, 최장 12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임기 연임 조항 삭제하며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 63세까지 보장. 기소 대상 볼까요? 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공직자, 범죄
라고 제한되어 있던 기소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소 제기 유지 가능. 그래서 공수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지금까지 받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복지 또는 인원, 정년 이런 혜택, 권한 뭐 이런 것들을 2배로 뻥튀기를 해주는 그런 개정안을 민주당에서 내놨습니다. 이거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출근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 애가성 공수처 수건 풀어줄 법안 민주당이 냈다. 짬짬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공수처하고 민주당하고는 무슨 내락이 있었던 거야? 무슨 교감이 있었던 거야?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왔었는데 현실로 보니까 딱 이렇군요. 이어서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대전 집회 얘기를 여러분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겠습니다. 아침에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신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하죠?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 일대에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현장. 여기 다녀오신 분들 지금 제 시청자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인데 끝이 안 보일 지경이다.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인원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입니다. 경찰 추산 1만 7천, 주최 측 추산 20만 공원을 가득 메웠는데요. 경찰은 2007년 대전 경찰청이 생긴 이후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다. 이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푸른 광장 윤석열 대통령 내일 2월 25일 최종 변론을 앞두고 대전 최대 규모 탄핵 반대 집회. 경찰 추산 1만 7천, 자체 20만. 대전 경찰청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였다. 시국서는 대학생들 연단에 올라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 족 단위 참가자들도 많이 보였다. 목포에서도 100여 명 탄핵 반대 집회 외쳐 주최 측 3월 1일 서울에서 50만 명 모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면 여러분 날씨도 많이 풀리게 됩니다. 어제도 영하 7도, 10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그제도 말이죠. 토요일도 이제 날씨가 풀리고 영상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 1일 서울 3.1절 기념 집회에는 또 몇 분이나 광장을 메우게 될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